이제 국회의장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국회가 다시 예전에 동물국회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식물은 아니었어요. 특히 문의상 의장실에서 몸싸움도 있었고 막말도 있었고 성추행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나간 다음에 뭘 나가요? 뭐 들으면 어때?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도 아니고 가는 거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얘기했어. 그거에 말해주시면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도 나는 내 소신 끝에 어떤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사법인에 내가 반대해본 적이 없어요. 사보임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야합을 하기 위한 사보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해 주십니까? 서울 시간에 장관님이며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이제 그만해. 전 세계에 이런 국회가 현장입니다 지금 현재. 나는 국회를 좀 재판을 만드는 거예요. 국회 터널을 무슨 폴로?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네, 결국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 때문에 병원으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 순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참 다채로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밤샘 농성을 시작으로 의장실 항의 방문, 거기서의 몸싸움, 잠시 후에 저희가 자세히 영상 보겠지만 이미자 의원의 성추행 주장, 문희상 의장이 저혈당 쇼크로 입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또 문병까지 갔습니다. 막장 여의도 24시다. 오늘 전 조간신문이 막장이다, 난장판이다, 아수라장이다 라고 비판적인 기사를 써냈습니다. 이 중에 압권은 다름 아닌 성희롱 논란인데요. 성희롱 논란 보기 전에 과거 국회의 모습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네, 그 유명한 국회에서 체류탄을 터뜨린 사건.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동물 중에 동물국회다라는 국회예요. 사실은 굉장히 오명을 썼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는데 이렇게 몸싸움도 있었고요. 누구 한 명 다치고 꼭 피를 봐야 국회가 돌아가느냐라는 비판 때문에 국회 선진법 이후에 식물국회가 됐다라는 또 뭐랄까요, 좀 자주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식물국회에서 그래도 꼭 중요한 것은 통과시켜라 라고 패스트트랙 제도까지 도입이 됐는데 패스트트랙 제도가 통과되니까 이제 다시 또 동물국회로 돌아왔다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를 오늘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물국회의 전형이 어제 성희롱 논란으로 표출됐습니다. 아니, 이미자 아니, 본인도 아니, 그래, 무슨 말씀 하셨고요. 주장이 됐으니까 답변을 드릴 거예요. 먼저 이거 성희롱이라고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영 기자, 지금 보면 문희상 의장이 양볼에, 이미자 의원, 여성 의원의 볼에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장면이 나왔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간 겁니까, 일단? 일단 어제 이제 사보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허가는 문희상 의장이 하는 거니까 문희상 의장실에 가서 사보임을 허가하지 말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문희상 의장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걸 의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미자 의원이 그 앞에 서 있었고 일단 문희상 의장의 손이 복부에 닿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희상 의장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면서 그 이미자 의원의 얼굴에 양손을 갖다 댔죠. 그러면서 이게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저 상황은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성희롱이죠. 저렇게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면 안 되죠. 뭐 너무 뭐 화가 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여성 의원의 그 얼굴을 감싸는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문희상 의장도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얀색 장미꽃을 들고 밑으로 의미하는 하얀색 장미꽃을 들고 나와서 문희상 의장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 이 화면 전에 그런 얘기가 들려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 직전에 여성 의원들을 앞세워라 이런 말이 들립니다.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여성 네. 의원들 앞으로 나오라라는 말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렇게 국회가 그 전에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 종종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성 의원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 의원들을 앞세우면 아무래도 이 남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충돌하는데 좀 어려우면 좀 조심을 하게 되고 예. 아무래도 몸을 좀 피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여성 의원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저런 경우에는 여성 의원들을 앞세울 게 아니라 여성 의원들을 뒤로 빼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앞세워서 오히려 저렇게 성추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밀어넣은 것도 잘못입니다. 따라서 저는 문희상 의장에게만 사과를 요구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부에게도 이런 상황을 만든 원내 지도부에게도 사과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 측에서는 성추행은 무슨 성추행이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입장 한번 살펴보시죠. 오히려 이 한국당이 전형적인 자해 공갈이다. 자해 공갈이라는 얘기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빠져나가다가 신체가 닿았는데 성추행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하도 소리 지르니까 이러면 성추행이냐라고 그냥 두 뺨에 손을 댄 것뿐이다 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말입니다. 이 성추행,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성적인 희롱의 의도를 가지고 문 의장이 손을 댄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예, 그렇겠죠. 기본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맥락상에 그런데 이제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대방 여성이 특히 여성 의원이 불쾌감을 가졌다면 일정한 성추행이 될 수도 있어요. 성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맥락을 보라는 것이죠. 맥락을 보라. 누가 보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몸이 접촉됐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미자원이 또 문희상 의장을 거의 접촉을 하다 보니까 예. 서로 간에 접촉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문희상 의장도 그런 행위를까지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의장실을 무단 점거하면서 또 여성 의원들을 앞세고 항상 총선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비례대표 여성들을 이렇게 앞세우는 그런 일들이 말하자면 여야 대치 상태에 일어난다는 굉장히 불행한 대한민국 국회의 그 역사입니다. 그럼 한국당이 어쩌면 이런 상황을 뭐 의도해 놨다, 염두에 둔 것이다. 뭐 염두에 줬다고까지는 말할 수 예. 없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그러한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남성 의원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여성 의원들이 거세게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저렇게 봅니다. 예.